안녕하세요. 유철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뀐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은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어서 이자, 임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 숙박료, 음식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 기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몇 년의 시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에 기초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소멸되거나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요. 채무자는 시효 기산일 이후에 이자 지급이나 지원배상 등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체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즉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이사가 있어 나머지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채권 추심업체가 시효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일단 지급 명령을 넣거나 독촉을 해서 일부 돈을 받아낸 다음 시효이익의 포기로 주장하며 시효를 되살리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효 완성 이후 돈을 갚은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을 알면서 포기하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기 여부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채무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갚을 채무자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효 완성 이후 돈을 갚은 경우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되고 향후 시효 완성에 따라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채권을 가진 분은 채권의 행사를 시효 기간 내에 해야 하고요. 채무를 가진 분은 반대로 자신의 채무가 시효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